자, 우리가 많은 경우에 이제 그 토탈 포스포러스와 토탈 나이트로젠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것이 어, 사실은 particulate dissolved, 그러니까 고형 성분과 녹아 있는 성분이 돼 있고, 일부는 그 고형 성분과 녹아 있는 성분은 물리적으로만 구분을 하는 건데, 사실은 그 안에서 우리가 이것을 할 때 안에 유기물이냐 무기물이냐 얘기할 수도 있어요. 유기물은 탄소랑 껴서 같이 있느냐라고 그러고요. 이놀게닉은 무기물만 있는 겁니다. 그렇죠? 유기물 같은 경우도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 굉장히 구분이 어떻게 보면 물리적으로 건더기냐 국물이냐, 그렇죠? 건더기냐 국물이냐, 아니, 건더기 쪽이냐, 고용 성분이냐 용존 성분이냐, 그 다음에 유기물이냐 무기물이냐, 살아있냐 죽어있냐, 그런 어떤 나름대로 개념에 따라서 따로따로 할 수가 있다라고 하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거는요, 지금 밑에 있는 그 토탈 나이트로젠에 포함된 것을 우리가 쓰면 됩니다. 그래서 이 올게닉 나이트로젠은 보통 이제 NO, 그다음에 암모니아 나이트로젠은 뭐 NH4 플러스, 여기는 NO2, NO3가 되는데, 이게 뭐 올게닉 나이트로젠, 그지 뭐 기호도 아니니까 이 두 가지를 합해서 우리가 TKN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리고 전부 다 합하게 되면은 지금 보셨다시피 TN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이런 TN처럼 나눈다고 하게 되면 여기서 보통 올게닉 파스포러스와 이런 주로 PO4인데, 사실은 이 올게닉과 PO4는 여기에가 더 맞죠. 여기가 맞는데, 여기 이쪽에서도 보게 되면은 사실은 디졸브드 안에도 올게닉과 이놀게닉이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올게닉, 이놀게닉이나 파티큘러 디졸브드나 겹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많이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분 기준에 따라서 다르게 부를 수가 있는데, 우리는 주로 이렇게 이 파스포러스는 두 가지, 나이트로젠은 이렇게 한 크게 봐서는 네 가지까지 있지만, 사실은 이건 NO2, NO3 합해서 그냥 질산화물질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세 가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우리 나름 일반적인 경향입니다. 그래서 또 이제 아까 유트로피케이션 인덱스가 있었습니다. 카슨 인덱스라고 있었는데, 이것이 또 나름대로 사람들에 따라서 많이 구분을 달리 하는데, 뭐 이것도 그냥 참고로만 보세요. 그래서 TP가 아까는 뭐 10이니 20이니 30이니 그러면 했는데, 여기는 뭐 숫자가 많이 다르죠. 그래서 그것이 TP 같은 경우에 레인지가 있고요. 어떤 실험한 개수 내지는 어떤 데이터를 모아온 장소의 개수가 있습니다. TN에 대한 기준은 이런 식으로 있고요. 클로로필 A에 대한 기준은 이렇게 있고, 새끼대수, 아까 얘기한 투명도 지수이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보통 이제 9.9m, 거의 10m 정도가 보인다는 얘기죠, 바닥까지. 근데 이 새끼대수는 저희가 현장에서 상당히 많이 써봤는데요. 에러가 많죠. 생각해 보세요. 배 위에서 그걸 들여서 낼 거예요. 그 배 자체가 지금 물하고 내 배 그 끝에 있는지 내가 그 엣지에서 그 거리도 큰 뱀은 굉장히 멀 거고요. 작은 뱀은 굉장히 작고, 그래서 이미 거기서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그래서 그다음에 배가 그늘이 졌느냐, 아니면 또 구름 자체가 그늘이 졌느냐, 그리고 리플렉션이 많냐 적냐에 따라, 그리고 내 시력이 어떻게 되냐, 내 컨디션이 어떻게 되냐, 다 다릅니다. 그래서 굉장히 여기서는 이제 요거는 라프한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의 뭐 그냥 가이드라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는 정확하게 측정을 했지만 또 이것도 분류 기준 자체가 상당히 많이 다르더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대충 한 파스포러스는 10 이하 정도면은 영양 상태가 좀 그렇고, 20이나 30 정도는 부용량과 중용량 사이의 어떤 그 경계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이 나이트로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서 거의 뭐 0.6mg per 리터, 0.7mg per 리터, 1.8 mg per 리터인데, 생각해 보시면 이게 지금 우리나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엄청나게 낮은 거예요. 우리는 나이트로젠 굉장히 높아요. 심지어 우리는 4 ppm, 5 ppm 이런 게 뭐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이 정도 비교가 안 되죠. 그래서 우리 나이트로젠은 잘 얘기하지 못하는 이유가 너무 많다. 파스포러스는 지금 비교적 컨트롤이 돼 가고 있는 중이고 줄어들고 있는데, 나이트로젠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고민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나이트로젠과 포스포러스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고, 그런 김에 제가 또 수업 준비하다 보니까 나이트로젠은 왜 중요하고 포스포러스는 왜 중요하다는 얘기를 분명히 좀 하는 게 좋겠다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봤고요. 이것은 뭐 여러 가지 그 온라인에서 우리가 자료를 뭐 긁어 모으면 되긴 되지만, 제가 이제 미리 좀 여러분들이 긁어 모아 놓은 거로서는, 나이트로젠은 보시다시피 지구의 어떤 공기에서 거의 78%, 거의 80%까지 차지합니다. 엄청난 어떻게 보면은 물질입니다. 그죠? 그래서 지구의 대기의 78%를 차지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색깔도 없고 냄새도 없고, 그리고 이 다이아토믹 두 개의 분자가 서로 붙어있는 가스 상태로 존재한다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을 주목할 만한 것은 이 나이트로젠은 단백질원입니다. 단백질원. 이 나이트로젠이 이제 단백질인데, 이것이 나중에 분해가 될 때 아미노산이 돼요. 그렇죠? 아미노에시드가 돼요. 이것이 나중에 암모니아화가 되면 NH4 플러스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단백질이 결국은 분해될 경우에 암모니아가 되고 질산화가 되고 이렇게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랬을 때 이게 이 N이 그래서 엄청나게 중요하구나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다른 뭐 DNA나 RNA나 ATP 쪽에 나이트로젠이 붙어서 있고, 우리 몸 전체에 뭐 거의 3% 정도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물질이다라고, 제일 많은 건 뭐 옥시전, 카본, 하이드로젠, 이것이 CHO가 제일 많겠죠. CHO 다음에 N이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이트로젠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나이트로젠은 지금 보시다시피 그 존재하는 전자가가 지금 뭐 플러스 5에서 마이너스 1까지 엄청나게 많습니다. 굉장히 다양하게 지금 존재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쓰임새가 많은 거라고 볼 수가 있고, 우리들 입장에서는 중요한 것들이 이제 NO3, 그렇죠? NO2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NH3, NH4 플러스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우리한테는 가끔가다 이게 지금 가끔가 어떤 사람은 암모니아를 얘기하면서 얘를 암모니아라고 얘기하고 얘를 암모니아라고 얘기하고, 보시다시피 NH3는 가스고요. 암모니움은 액상입니다. 그러니까 NH3는 휘발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것은 여러분들 제가 우리 옛날 얘기해서 나때 이런 게 얘기하면 안 된다잖아요. 근데 그거 설명하다 보면 필요한 것 같긴 한데, 옛날 재래시 화장실 가게 되면은 뭐 눈을 들어갔을 때 눈을 찌르는 듯한 어떤 그런 그 악취 같은 것들이 있고, 실제 눈 막 피부가 따가운 때가 있어요. 그게 NH3가 휘발해서 가스가 일어난 굉장히 폐하가 높은 상태가 있을 때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합니다. 암모니아 냄새 나는 것이 이런 것이 지금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폐하에 따라 다릅니다. 제가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리는데, 보시다시피 이건 여러분들이 워터 케미스트리에서 배울 거예요. 수질화학에서 배우는데, 지금 여기서 지금 여기가 폐하가 이제 뭐 대충 한 이 정도가 6이고 이 정도가 8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이가 지금 중성이라는 뜻이죠. 중성에 제일 많은 게 여기 NH4 플러스가 많은 겁니다. NH3 같은 경우에는 이 폐하가 높은 부분에서 많아요. 그러니까 높은 폐하에서는 얘들이 휘발성이다라고 하는 거고, 중성에서는 대충 NH4로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물속에서는 뭐 암모니움 이온이라고 얘기하죠. 아는 폐하가 높은 상태에서 존재한다고 하는 거고, 이것이 뭐 4개짜리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한 개 없는 것이 NH3가 분자 모델이 됩니다. 그래서 volatile. 이 휘발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물속에 우리가 어떤 모델링을 할 때, 제가 모델링 항상 들어가는 거 나가는 거 화살표로 세는 과정인데, 볼로텔 같은 경우에는 나가버리는 그런 거거든요. 그랬을 때 이것이 나가는 기작이 NH3는 휘발성이 있고 암모니아는 휘발성이 없고 그렇습니다. 나이트로젠은 우리가 뭐 TNT 같은 거, 그죠? 폭약으로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이 삼중으로 결합이 돼 있대요. 굉장히 이 강력한 에너지로 본딩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뜯을 경우에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방출한다고 되어 있고요. 뭐 사실 나이트로젠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것이 심장약으로도 써요. 약간 니트로그리셀린이라고 해서 폭약이지만 그것을 약간 정량을 쓰게 되면 심장을 약하신 분들한테 약이 되기도 합니다. 비료로도 되고 뭐 여기 의약품으로 쓴다고 돼 있죠.
대체적으로 가스 형태로 존재한다고 그러고요. 재미있는 게 식품 보관용, 맥주 보관 이런 게 나이트로젠 가스 가지고 보관하는 데도 많이 쓰고 액체 농축할 때 쓰고 불연제 화재 예방용으로 쓰고 왜냐하면 N2 가스가 O2를 이렇게 밀어버리니까 산소 뭐랄까 이 산화를 시키는 제품들을 산소 역할을 못하게 하는 거죠. 특수한 타이어, 비행기 타이어나 에어백 같은 경우에 나이트로젠 가스 같은 거로 우리가 사용합니다. 리퀴드는 이제 냉동제 같은 거 쓰죠. 여러분들 이 영화 중에 터미네이터 기억나요? 터미네이터에서 그 외계 미래에서 온 그 경찰복 입은 그 친구가 뭐 다양한 형태로 이제 변하고 하면서 터미네이터가 나중에 그 한번 이 친구를 상대를 할 때 나이트로젠 가스 가지고 이렇게 해서 얼려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얼려서 얼은 상태에서 파괴시키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냉동제, 냉각제 쓰게 됩니다. 그래서 엑스레이나 컴퓨터에 뭐 여러 가지 의료 장비에도 쓰인다고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쓰임새가 다양하고요. 자, 나이트로젠이 제가 크게 봐서 어떻게 보면 유기물과 무기물이 있다고 돼 있는데 여기서 이제 뭐 흙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현재는 글쎄 수질관리공학이니까 왜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실 수 있지만 결국 토양 오염하고 수질 오염하고 대기 오염하고 서로 엮여 있어요. 그래서 따로 얘기하는 것은 좀 이제 어떻게 보면 촌스럽다고 봅니다. 유역에서 우리가 세디멘트가 넘어올 때 결국 그것이 오염물질을 수질에 가지고 오는 거기 때문에 이런 어떤 유기성 그 질서 같은 경우에 부식도 부엽도 그러니까 식물 같은 거 썩은 것들이 흙이랑 같이 이렇게 왔을 때 되는 거고 그 안에서 소일의 콜로이드 진흙처럼 막 그 안에서 이제 포함되어 있는 것들도 있고 솔루션 흙 자체가 물 자체가 오염되는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이 온다라는 얘기고 그것이 앞에서 또 우리 나이트로젠이 그 비료도 쓰고 이게 뭐 매뉴어 같은 경우에는 배설물이죠. 그다음에 쓰레기 레지드 같은 거. 그다음에 대기 중에서 질소 오염도 되고 비에 의해서도 오고 없어질 때는 식물이 그것을 빨아들이거나 나름대로 뭔가 휘발되거나 디나이트리파이하거나 또 다른 흙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침식돼서 나가버리면 없어지는 거죠. 토양 속에서는 모델을 그런 식으로 해서 이놀게닉과 올게닉을 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여기서 내가 하지 않겠습니다. 이놀게닉에 지금 암모니움 이온과 나이트레이트가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서 NO2도 되고 NH3도 포함되는 거 우리가 알고 있죠. 올게닉 나이트로젠은 이 다른 거랑 단단하게 뭉쳐 있어서 프레시한 것도 있고 뭐 액티브한 것도 있고 스테이블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이게 있는데 올게닉 나이트로젠은 한 개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넘어갑니다. 포스포러스 같은 경우에는 제일 중요한 게 아까 나이트로젠 단백질이라고 했잖아요. 포스포러스는 ATP가 중요합니다. ATP 같은 경우는 이게 우리 그 트라이포스페이트예요. 보면 ATP가 돼 있고 ADP가 있어요. 이건 두 개가 있습니다. 다이, 트라이, 그렇죠? 이랬을 때 여기 지금 포스포러스가 튀어나가면서 세 개가 두 개가 되는 거고 그럴 때 여기 에너지가 되는 거고 합성하는 과정에서는 다시 지금 여기서 파스포러스가 들어가고 에너지가 들어가서 에너지를 나름대로 가지고 있다가 우리 나중에 운동이랄지 어떤 기관의 활동이랄지 이런 것들에 쓰인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뭡니까? 바로 이 포스포러스, 그렇죠? 포스포러스인 겁니다. 이게 지금 뭐 대량으로 필요한 것이 아니고 미량으로 필요하지만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여러 가지 뭐 레드나 화이트 등등이 있다 하지만 어쨌든 포스포러스도 중요한 거고요. 포스포러스는 굉장히 하일리 액티브 모든 거랑 반응을 잘한대요. 잘 들러붙어요. 툭 잘 들러붙어. 그래서 흙 같은 거에도 잘 들러붙어서 이동을 합니다. 나이트로젠 잘 들러붙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굉장히 rare하다. 이거는 뭐 고기를 안 익힌 게 아니고요. 이거는 굉장히 희귀하다.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더 해도 아까 리비히의 최소일의 법칙처럼 많구나 그래서 먹고서 금방 자라버리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죠. 포스포러스 굉장히 많이 쓰고요. DNA, RNA 뭐 등등에 다 있고요. 포스포러스 우리가 많이 쓰는 게 지금 여기 보기에는 성냥에도 쓰는데 사실은 성냥은 최근에 와서 포스포러스, 레드 포스포러스를 쓰지만
원래 성냥의 원조는 화약이죠. 화약은 사실상 황이죠, 황. 그래서 중국에서 개발을 했었고요. 레드 포스포러스 말고 화이트 포스포러스 썼는데 그런 거 제조 과정에서 폭발성이 많아서 굉장히 좀 어려웠었대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어떻게 보면 갖고 다녀도 큰 문제가 없는, 이제는 뭐 저는 담배를 안 피니까 성냥을 뭐 거의 써본 적도 요즘 최근에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요즘 주로 라이터 가지고 많이 하잖아요. 어쨌거나 그게 파스포러스 성분이 성냥의 세이프티 배치라고 하죠. 안전 성냥이라고 하는 것에 사용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똑같은 개념으로 포스포러스도 토양에서 어떻게 보면은 유기물과 무기물로 나눠진다라고 하는 것이고, 비슷한 논리로 어떤 비료나 어떤 배설물이나 폐기물에 의해서 발생을 하는 겁니다. 이 포스페이트 굉장히 중요하고요. 포스페이트가 지금 보면은 수완 모델에서도 이 지금 이놀게닉하고 이놀게닉을 미네랄이라고도 많이 표현해요. 우리가 미네랄을 알고 있기를 무슨 중금속류만 미네랄인 줄 알았는데 이놀게닉을 미네랄이라고 합니다. 광물질, 뭐 이렇게 빛나는 것만 미네랄이 아니고요. 올게닉이 이렇게 이놀게닉이 된 것 같다. 미네랄라이제이션이라고 하거든요. 하이드롤리시스라고도 합니다. 가수분해라고도 하고요. 자, 이 NP 레이쇼 얘기를 간단히 하고 아마 이제 좀 우리가 쉴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벌써 45분이나 얘기를 했네요. 예. 그래서 이제 N이나 P 성분 어느 것이 더 중요할 것인가. 그리고 이 어느 정도까지 허용될 것인가. 이게 지금 이제 문제인데, 역시 리비의 최소의 법칙도 있고요. 우리가 지금 이 조류를 말려갖고 그람 수를 재면 100g이다 치면 거기에 40g은 카본이고 7.2는 나이트로젠이고 1은 포스포러스고 나머지 1은 또 여기 LG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 A라고 쓰고 이쪽에다가 A라고 쓰고 여기 1%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제 LG 클로로필까지 포함해서 이제 돼 있는 상태인데, 지금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비율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7.2 대 1, 그죠? 카본이 D의 클로로필이 1이 되려면 포스포러스 클로로필 1대 1이고요. 나이트로젠 7.2 대 1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1을 잘하려면 7.2가 있어야 되고요. 그람수로 7.2가 있어야 돼요. 얘는 똑같은 형태만 있으면 됩니다. 그랬을 때 만약에 나이트로젠이 5mg/L라고 치고요. 여기서 그 다음에 이것이 우리가 이 7.2가 좀 골치 아프니까 10으로 썼어요. 그냥. 그랬을 때 지금 이런 상태에서 이런 비율로 나이트로젠이 나이트로젠 하나당 클로로필 하나당 나이트로젠 10이 필요하다고 하게 되면은 우리가 지금 5,000 마이크로그램/리터는 500 마이크로그램/리터 클로로필을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5mg/L가 500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파스포러스가 1ppm이에요. 1ppm 같은 경우에. 근데 이것이 1대1 반응이라고 하게 되면은 이것이 1ppm, 1000 마이크로그램/리터의 클로로필 A를 생성시킬 수 있으나 이미 나이트로젠이 여기서 고갈이 됐으므로 더 이상 생기진 않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 결과는 발생하지 않은 N이 이미 25대가 더 이상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이럴 땐 N이 리미팅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 만약에 포스포러스를 다운시켜서 우리가 클로로필을 50으로 조정하고 싶다고 하게 되면 50대 50이잖아요. 뭐 쉽게 답은 우리가 알고 있어요. 1대1이니까 50 이하로 조정을 해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이런 상태가 지금 현재가 돼 있으면 포스포러스를 줄일 거면은 어디까지 줄이면 어디까지 될 것인가 라는 예측을 할 때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뭐 거의 마지막, 이번 그 첫째 시간의 마지막 슬라이드 같은데,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N하고 P의 비율을 어떤 10으로 해서 이쪽으로 가게 되면은 10보다 크다. 10보다 크다고 하게 되면은 포스포러스가 분모가 작고 분자가 크다는 얘기잖아요. 작은 게 컨트롤 한다는 데서 컨트롤 포스포러스 됐고, 이쪽은 반대로 나이트로젠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여기서 10보다 큰 얘기가 P가 모자란데 뒤집어야 될 것 같은데 잘못됐네요. P가 모자란 상황, 나이트로젠이 모자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됐고요. 우리나라 호수의 생활환경 기준을 보시게 되면 잘 안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좀 크게 보게 되면 지금 여기 볼까요?
여기 보면 총질서의 경우 총인에 대한 비율이 7 미만일 경우에 어쩌고 써 있어요. 굉장히 복잡하게 써 있는데 이게 지금 제가 말로 썼습니다. MPB가 7보다 작은 경우, 이런 경우는 총인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나이트로젠이 문제다라는 얘기고요. MPB가 클 경우에는 총질서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것은 거꾸로 말해서 포스포러스가 문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전 여기서 이게 비율만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부페를 갔어요. 난 다이어트 해야지. 그때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절대적으로 안 먹어야 돼요. 그냥 나는 MPB를 맞춰가지고 그걸 하나 뭐 포스포러스를 덜 먹고 나이트로젠 덜 먹어서 내가 살이 들 찐다? 아니죠. 어느 한계 이상 먹으면 다 살 쪄버립니다. 그랬을 때 절대적인 기준과 상대적인 기준이 있는데 여기서 너무 절대적인 기준에 대해서 무시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제가 이거는 좀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을 할 때 절대적으로 일단 양이 줄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모자란 상태에서 상대적인 비가 얘기하는 것이 상식적인 것 같습니다.